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동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한다면 정권을 끝장낼 각오로 응징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과연 현실화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장,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출동했습니다. 이 B-1B 랜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겁니까? 현재 그 미공군에 한 60여 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보유한 폭격기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제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0여 톤의 그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 이제 50여 톤 정도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외부에 무장을 탑재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50톤까지도 각종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안에만 그 무장창 안에만 탑재했을 경우는 한 30톤 정도 되는데요. 우리 F-15K 전투기가 한 10여 톤 정도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 B-1B 같은 경우는 F-15K 한 3대 역할을 한 대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위력적인 전투이고 또한 속도가 예를 들어 저고도로 침투했을 경우는 마하 1.2로 이제 비행이 가능하고 또 고고도였을 경우는 최대 마하 2까지도 속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징후가 있다. 그럴 경우 괌에서 날아와서 이러한 원점을 타격할 수도 있고요. 또한 24발의 제즈미라는 순항미사일 장착해가지고 500km나 1000km 밖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폭탄 탑재가 가능한데요.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만한 전략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강풍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게 한반도에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여객기는 뜨는데 폭격기는 왜 못 떴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워낙 뭐 비싼 무기고 또 평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전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전시에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감행을 하겠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잠수함이나 또 이런 폭격기로 오는 것도 똑같은 효과지만 사실 지금처럼 좀 늦거나 또 뭐 어떤 사정으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갖다 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폭격기의 위력도 중요하지만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어떤 상황에서 내리느냐. 사실은 미국이 과연 북한을 뭐 초토화시키기로 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제 뭐 미국을 계속 활용을 하고 한미 동맹을 좀 잘 이제 뭐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야 되지만 또 이제 우리 자체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뭐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 전략 무기 이 무력 시위가 이벤트성,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에 출격한 B-1B에 또 핵무기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핵무기 없이 저공 비행만 하다 돌아가는 거. 과연 북한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B-1B 폭격기는 1990년대 이제 미러 간의 핵무기 감축 조약에 의해서 사실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 부분 제거된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재래식 무기, 특히 이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무력 시위에 있어서 과연 이게 B-1B가 한국에 오는 게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해서 무력 시위를 진행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북한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했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관점의 이런 전략 자산의 전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를 들어 전술 핵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라리 한반도에 전개가 돼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핵 공포 균형을 맞춰주는 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전략 자산이 한번 동원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핵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전술핵도 한번 이제는 정말 미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동의하시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일회성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미국은 자기 나라의 방어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사실 미국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따라서 저는 뭐 이런 한미 동맹의 경고성을 우리 한국 사람들 또는 세계 또는 북한한테 특히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 필요성은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로 우리 청와대에도 이제 뭐 국가안보실 북핵 대응실로 바꾸는다든지 또 국방부나 또 국정원의 모든 조직들을 네. 핵 대응 위주로 바꾸는다든지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그것도 주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빨리 싸운다든지 이런 거 우리 스스로의 좀 어떤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좀 과격하다 그럴까 과도하다 그럴까 그런 조치들을 좀 함으로써 북한한테도 좀 경고성이 되고 국민한테 좀 안심을 주지 않느냐.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조금 루틴한 것은 조금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의 조치라면 전술핵 도입이나 핵 무장론까지도 동의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사실은 이제 뭐 핵무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데 전술핵 배치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조치는 아니죠. 미국한테 의존하는 거니까. 네. 그런 그 핵에 대해서는 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북한이 공격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가장 그 좋은 것은 사실은 그 탄도미사일 방어 BMD라고 말하는 우리 일각에서 MD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BMD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그걸 공중에서 요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패트리어트를 각 주요 도시에 다 이제 배치하자 하는 거고 또 이제 사드도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빨리 도입하자.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광적인 무모함을 갖고 있는데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이 부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어떤 글에서는 그럼 한번 계룡대 같은데 빨리 갖다 놓고 일단 갖다 놔서 우리를 방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부지가 마련되면 옮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와 같이 조금 절박감을 갖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드를 포함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맞설 우리 시기에 좀 강한 대응 그리고 조치가 쐈을 때 필요하다.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네네.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김 의원님, 미국은 지금 B-1B를 시작으로 주요 전략 자산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우리 인근 해상에 나타나서 우리 해군과 같이 연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은 한 70여 대의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이제 지원기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국가의 그런 공군력과 맞먹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항모가 이제 뭐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위협적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항모에 탑재되어 있는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자전기들은 북한의 방공망을 제거하는 임무도 맡고 있지만은 유사시에 북한의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부대에 명령을 내릴 때 이러한 통신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모뿐만 아니라 이러한 또 특수한 그런 비행기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한 또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순차적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연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화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경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일하기보다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대통령께서도 취임 직후에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다. 네. 자,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면서 우린 핵이 없이 살 수 있느냐 과연. 저는 이 기회에 어쨌든 비핵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이제 이 뭐 국제사회 압박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내야지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능력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90년대 예를 들면 94년도에 그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그때 좀 선제 타격할 때 파괴할 때 그냥 허용을 했었으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만 해도 또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은 안 된다고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 자식들이 나중에는 그때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중반에 그때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이뤘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그 넘어가면서 북한한테 더 시간을 준 결과 북한이 더욱더 강력한 핵 보유국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지금 당장 평화냐 전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족 역사 전체를 한번 볼 수가 있다. 핵무기는 지금 우리 세대가 멸망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를 불모지대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못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이때에 국제적인 압박,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목소리는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과 또 대화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제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사실은 뭐 자꾸 그분들이 잊어버리시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만 사실은 북한하고 화협력하는 그 동안에 북한이 개발을 했습니다. 1차 핵실험이 2006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2차 핵실험이 2009년이고 따라서 이거는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없다면 개발하는 도중이라면 다양한 그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럼 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대화하자 그러면 누가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 뭐 아마 저는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전제로 한 그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북한은 계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북한의 영벽 핵실험장을 방문했던 해커 박사가 북한이 매년 7개씩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또 5에서 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이제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4차례의 핵실험은 어떻게 보면은 5차 핵실험을 위한 예고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5차 핵실험은 그동안의 핵실험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가 아무래도 빨라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핵 지뢰라든지 아니면은 핵 기뢰 혹은 핵 어뢰 같이 그야말로 전술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핵폭탄이 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2차 대전 때 예를 보면은 당시 이제 미국이 일본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을 당시 단 3발의 핵폭탄밖에 없었습니다. 그 2발을 사용하고 1발이 날아왔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북한의 9월 9일날 이제 핵실험을 한 걸 감안했을 때 북한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의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소형화를 계속 진전시킨다면은 오히려 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하고 또 보통 북한이 이제 핵실험 이후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로켓을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한미 육자수석 대표들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제재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가용한 모든 수단이 아니고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유엔 결의안 또 지금까지는 유엔 헌장 41조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까지만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42조에 의거해서 군사적 조치도 해야 된다. 사실 한국 스스로만 하려고 그러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이 군사적인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고 그래서 비핵화 협상으로 오지 현재처럼 그 경제 제재 조치는 아무리 새로운 걸 개발해도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북한은 워낙 자력갱생이고 또 이제 중국이 민생 목적의 그런 무역은 다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그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용한 모든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특히 이제 뭐 우리 국민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 자식, 손자들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래? 어떻게 보호할래? 지금 수단과 방법을 너무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